문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벌어지는 고독사는 더 이상 노인 몇 명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건 나라 전체가 천천히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이 길을 꽤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와 공공 자료들을 보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국가 차원 문제로 다루는 법과 예산이 이미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개인의 외로움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사람을 버리고 있다는 걸 일본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일본을 볼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일본은 혼자 사는 문화가 발달했잖아. 원래 개인주의 강한 나라 아니야? 아, 그냥 혼자 살다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런데요, 일본 현지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 댓글을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차갑고 동시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남 얘기처럼 안 느끼거든요. 오히려 저건 미래의 나일 수 있다. 공포가 댓글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좋아요가 특히 많이 붙은 반응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제 고독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결말이 되어가고 있다. 또 다른 반응은 더 서늘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끊기면 혼자 죽는 건 똑같다. 이 말이 왜 무섭냐면 일본의 고독사는 이제 가난한 독거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년 남성, 비정규직, 이혼한 사람, 은퇴한 회사원, 가족과 멀어진 사람, 심지어 평범하게 회사 다니던 사람들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사는 늙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일본은 지금 관계가 끊어진 순간부터 사실상 고독사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죽는 날 갑자기 혼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연락할 사람이 줄고 집에 찾아올 사람이 사라지고 아파도 말할 사람이 없어지고 퇴직 후 소속이 끊기고 생활이 무너지고 그렇게 사회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회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정돈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깊게 개입하지 않는 문화가 강하거든요.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도 며칠 우편물이 쌓여도 괜히 참견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지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일본 고독사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발견되지 않는 삶의 문제예요.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사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일본 정부가 이걸 외로움과 고립 문제로 공식 인정하고 2024년부터 관련 법과 지역 연계 시스템까지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그냥 복지 뉴스가 아니라 국가가 이대로 두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본 거예요. 중앙행정기관 플랫폼 1. 잠깐 여기서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개월 동안 연락 안 해도 아무도 찾지 않는 상태라면 그건 자유일까요? 아니면 위험 신호일까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일본의 고독사는 단순히 외로운 사람이 많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돈, 주거, 노동, 인간관계, 의료, 지역 공동체 붕괴가 전부 연결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혼자 사는 노인이 계속 늘고 있고 혼자 사는 중장년도 빠르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혼자 살면서 동시에 돌아봐줄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회사 다닐 땐 사람을 만납니다. 편의점도 가고 출근도 하고 거래처도 보고 회식도 하고 욕하면서도 사회랑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퇴직하면요, 갑자기 하루가 16시간씩 비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전화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게 귀찮아집니다. 집 청소도 밀립니다. 쓰레기도 쌓입니다. 밥도 대충 먹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회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깁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회사만 그만두면 인간관계도 같이 퇴직한다. 이 말 진짜 뼈 때립니다. 한국 남성 시청자분들 중에도 아마 공감하실 분 많을 거예요. 직장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짜여있는 사람일수록 퇴직 이후에 급격히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남성은 도움 요청을 약함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합니다. 일본 댓글 중에 이런 반응도 많았습니다. 남자는 힘들어도 티를 안 낸다.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된다. 이건 감성 멘트가 아니라 진짜 구조 문제예요. 혼자 무너지는 사람은 대개 마지막까지 괜찮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일본 고독사 뒤에는 부동산과 청소 산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혼자 죽으면 그걸 처리해야 하는 시장이 이미 크게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특수 청소,
유품 정리, 원상 복구, 보증 문제, 임대 공실 처리, 집주인 손해, 심지어 고독사 이력이 남은 방에 재임대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즉 일본에서는 고독사가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산업과 리스크 관리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회가 사람을 살리는 방향보다 사람이 혼자 죽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쪽으로 더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섬뜩하지 않습니까? 살릴 시스템보다 치울 시스템이 먼저 커지는 사회. 그게 지금 일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도 거의 같은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비혼 증가, 이혼 증가, 고령화, 지역 공동체 붕괴, 아파트 옆집 사람도 모르는 생활, 배달, 온라인 쇼핑, 원격 근무, 무인 시스템 확산,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회가 되면서 동시에 혼자 무너져도 안 보이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편해졌죠. 그런데 연결은 끊겼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포인트예요. 문명이 발전할수록 고독사는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불편해서라도 사람을 만나야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만나도 생존은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생존 가능과 인간답게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일본 고독사의 진짜 피해자는 사실 죽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남은 가족, 집주인, 이웃, 사회 전체가 같이 무너집니다. 가족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왜 더 자주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그냥 지나쳤을까? 집주인은 공실 리스크와 비용을 더했습니다. 이웃은 바로 옆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공포를 안고 삽니다. 지자체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고 복지 인력은 더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는 한 사람의 마지막이 아니라 공동체 실패의 결과 보고서예요. 일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미래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단순히 일본은 망했다로 소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인에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회가 하나 보입니다. 그 기회가 뭐냐? 앞으로 돈이 몰리는 건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연결을 복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고령자 안부 확인 서비스, 소형 공동주거, 지역 커뮤니티 운영, 중장년 남성 대상 오프라인 모임, 실버케어형 주거, 생활 밀착형 방문 서비스, 외국인 고령자 지원, 디지털 약자 연결 서비스, 심지어 전화 한 통, 식사 동행, 병원, 동행 같은 아주 작은 서비스들이 앞으로는 돈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영역이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앞으로 혼자 살 집보다 혼자 죽지 않을 구조를 원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컨텐츠 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입니다. 그냥 자극적인 일본 망함 컨텐츠만 만드는 채널은 오래 못 갑니다. 대신 일본 사회의 붕괴 신호를 읽고 한국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채널은 오래 갑니다. 특히 50대, 60대 남성 시청자에게 이 주제는 엄청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은퇴 이후 자기 인생 구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 충격 영상이 아니라 사실은 경고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현실 체크 5개만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연락처에서 한 달 안에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3명 이상 있습니까? 아프면 병원 데려다 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 집 문이 3일 동안 안 열려도 이상하다고 느낄 사람이 있습니까? 퇴직 후에도 유지될 인간관계가 직장 밖에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무너질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4개 중 3개 이상이 애매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미 위험 구간입니다. 이건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구조를 바꾸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남성 기준으로 현실적인 해법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한 달에 2명, 매주 1 통화, 월 1회 식사 이렇게 캘린더에 박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의지로 안 막아집니다. 일정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직장 밖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 모임, 동네 커뮤니티, 취미 모임, 종교든 스터디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퇴사해도 남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혼자 살더라도 발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 단톡방, 주 2회 안부 체크, 스마트 도어 센서, 정기 방문 서비스. 이런 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이걸 뒤늦게 국가 정책으로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늦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플랫폼 1. 결국 고독사는 혼자 죽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그 사회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조용히 오기 때문에 대부분 늦게 알아챈다는 겁니다.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두 문장이 일본의 미래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의 미래 예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 사는 사회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연결 없이 방치되는 사회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 삶은 고독사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댓글에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특히 일본에 살고 계시거나 부모님 혼자 계시거나 퇴직 이후 삶을 고민 중인 분들은 실제 경험을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일본의 진짜 현실, 한국이 미리 대비해야 할 구조적 신호들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에서 혼자 늙는다는 것의 진짜 공포, 이 주제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